안녕하세요, 우리 당근님들. 저는 우울증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들보다 좀 더 심한 감정 기복을 겪었었고요. 20대 때도 우울증 사파와 경조증 사파를 둘 다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을 관리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 증상들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불편함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집중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책을 잘 못 읽어요. 제가 책 읽는 거를 그래도 나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 3개월에 한 권을 다 읽을까? 책을 일단 펼쳐볼 엄두가 안 나고요. 펼쳐보더라도 책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금만 책 내용이 어려워져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읽고 그냥 인스타나 트위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냥 정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컨텐츠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원래 웹툰 보는 것도 좀 좋아하는데 웹툰도 내용이 조금 길거나 복잡하거나 정서적으로 무겁다 싶으면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배로 걸려요. 예전에는 뭐 이 유튜브 콘티 하나 짜는데 1시간 30분이면은 다 짰다면 요새는 거의 2시간, 3시간 붙잡고 있어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산만하게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 콘티를 짜려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조금이라도 요하는 일을 하는 게 시작부터 너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겪는 두 번째 불편함과 연관이 되는데요. 작은 일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버겁게 느껴져요. 대표적인 게 사람들한테 메일이 오거나 카톡이 왔을 때 답장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들한테 메일이 오거나 업무상의 메일이 오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서 답장을 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우울증이 없었을 때는 바로 보고 바로 답장을 했는데 요새는 바로 답장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밀어놨다가 하루 이틀 묵혔다가 이제는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겨우겨우 답장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 DM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답글을 달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서 전 답글 다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운동을 주 3일 가거든요. 운동 가는 것도 원래 저 되게 좋아했어요. 운동하기 전에 조깅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뛰지도 못해요. 뛰는 게 너무 조금이라도 힘든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뛰지 못하고 걷고 운동을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정신건강이 되게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늘 운동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신체만이 취약한 정신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가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저 요새 12시간 자요. 11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나고 밥을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자레인지에 해동하는 것밖에 못 하겠어요. 그 이상을 하면은 못 먹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버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울증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마치 그냥 사람들이 공기 속에서 살아간다면 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힘이 배로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좌절도 견디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죽고 싶었는데 왜 죽고 싶었냐면 너무 황당하게도 파프리카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파프리카를 씻어 먹을 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 죽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빠르게 지나가요. 파프리카를 먹어야 배가 안 고프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씻어 먹을 볼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걸 먹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볼을 사려면 저기 다이소까지 가야 돼.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일인 거예요. 다이소에 가서 그 볼을 사와서 파프리카를 씻어 먹는다는 게 너무 버거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버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죽어야겠다라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제
1초 동안에 그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요. 우울증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마치 만성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이미 고통이 내 안에서 거의 맥시멈까지 찰랑찰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나만 더 던져줘도 금방 터져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좌절이 있어도 나는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참고 있기 때문에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나 봐요. 그게 우울증 증상인 걸 알면서도 이미 그 1초 동안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편함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일단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목표를 낮게 잡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상당히 높은 기준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굉장히 엄격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가는데 저는 운동 가기 전에 30분 동안 뛰고 30분의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가요. 이게 원래 저의 루틴이었어요. 우울증이 좀 심해지기 전에. 근데 우울증이 심할 때는 이렇게 못한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는 거 대신에 걷는 것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걷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를 올릴 때도 제 유튜브 컨텐츠가 늘 엄청나게 좋을 수 없겠지만 당연하죠. 유튜브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울증 발병 이전의 자기 자신, 특히 제일 퍼포먼스가 좋을 때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런데 그게 정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제가 제일 잘 기능했을 때의 저를 떠올리면서 지금의 저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그때처럼 하지 못하지? 왜 나는 그때처럼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그때처럼 빨리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교 자체를 내려놔야지 좀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렵긴 하죠. 저도 사실 우울증을 관리하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이전에 나만큼 할 수 없어. 근데 그래도 나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저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제가 이거는 실천하려는 건데 무조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11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났어도 11시에 일어났네?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일어났네? 일어나서 매일 답장을 하나라도 했어. 매일 답장을 했네? 잘했어. 산책을 했어요. 내가 뛰지는 못했어. 대신에 산책을 한 것만으로도 잘했어. 라고 저 스스로를 계속 칭찬을 해주려고 해요. 저는 원래 진짜 저한테 칭찬을 안 해요. 저는 못했을 때만 이거 왜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저 스스로한테 뭔가를 해냈을 때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했을 때도 왜 더 잘하지 못했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는 더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있고 그림 일기도 올리고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이 정도면 정말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칭찬을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되게 나쁘끄럽고 쑥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무능해졌다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왜 난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정도는 하고 있네? 이거는 아직 할 수 있어. 나한테 이 정도의 기능은 남아있어. 라고 자꾸 발견해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 메일 답장하는 건 힘들어 해도 친구들한테 카톡 답장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잘하고 있다. 라고 계속 칭찬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우울증 때문에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지금 해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불편함과
그 불편함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우울증 때문에 어떤 점들이 불편하신가요? 그리고 그 불편함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노력이든지 간에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칭찬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